안녕하세요. 공민경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연인 사이에 이별을 했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연인 사이의 이별과 상처에 대해서. 네네. 그럼 먼저 보통 이별 직후에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이별 직후에는 사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기에는 내상이 굉장히 강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회피가 일어날 수도 있고 헤어지는 것 자체를 아직 부정하며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그 이별에 대한 구도를 해석하는 거죠. 한마디로 나 편한 대로, 나 편한 대로 상황을 직시하지 않는 게 첫 번째 내 입장에서. 시작되는 감정인 것 같아요. 이별을 했는데 나는 저 사람과 이별한 걸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집착을 하기도 하고 과거를 자꾸 상기하면서 그 사람과의 나와의 추억을 계속 곱씹으면서 나에게 자꾸 가슴속에 돌을 던지는 경우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미 이별을 했고 상황 판단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좀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별 직후에는 상대 탓만 하던지 나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막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별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의식은 어떤 걸 가져야 될까요? 내가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자신이 되었을 때는 결국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점은 너와 내가 함께 사랑을 시작했는데 원치 않은 이별을 당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주체적 마음에 대한 태도를 너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에게 남겨진 가슴이 상처든 무엇이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배제시킨 채로 나의 앞을 걸어갈 수 있는 다양한 양질의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별을 하게 되면 그 사람 탓을 계속 끊임없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원치 않았으니까. 마음이 정리될 수 있을 때까지 그 시간을 조금 견뎌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상대 탓을 하기도 하지만 자책도 많이 하잖아요. 네. 자책을 하는 것도 결국에 어떻게 보면 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비롯된 자책인 거죠. 내가 나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는 우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이별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를 볼 것인데 자책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로부터 비롯된 나를 자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진정 나를 향한 마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별했을 때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시간이 많으면 잡념과 상념과 우울감을 끌어올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조건인 것 같아요. 다들 아는 얘기겠지만 바쁘게 격렬하게 육체의 에너지를 쓰다 보면 정신이 굉장히 맑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육체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적인 부분들을 또 찾아 다니기도 하고 물론 그 시간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 헤어나오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헤어나오지 못한 시간 속에서도 내 몸을 움직이다 보면 다시 나의 몸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운동하고 취미를 하면서 나를 지금 치유하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주체적으로 나의 이별을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이 다시 나의 기억 속으로 차갑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시 배제시키고 나를 향한 시간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몸이 이미 나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시간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상대를 향했던 에너지를 나를 위한 에너지로 바꿔서 쓰면서 좀 객관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별했을 때는 제 3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과 나와 기억은 내가 안다라고 주장하면서 누군가의 개입을 막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감정에 도취되거나 특별히 좋지 않은 이런 이별의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는 나의 의식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미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도 뭐냐면 어쩌다 보니까 내가 전화를 했어요. 헤어진 그 사람에게. 이것이 나의 실수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반대의 의지가 강력하게 잡아당기는 것을 참다 무의식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둘 다 내 의지다. 네, 실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의 반대 의지가 억누르다가 결국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실수했어, 어제 전화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게 나의 의지였다는 거죠. 전화하고 싶은. 네. 그런데 그것을 인정했을 때 이 실수에 대한 개선의 의지와 자기의 자각은 제3자가 개입이 되었을 때 좀 객관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3자가 개입되는 걸 막고 혼자서 방구석에서 끊임없이 그 이별에 대한 그 사람과 나와의 추억,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자기 자신을 초청하면서 그 안에 있다 보면 감정이 꼬여서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구하거나 그런 마음을 좀 찾아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별을 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나는 이별을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 사람을 일단 배제시켜 주세요. 나는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지만 이별을 인정하는 것이 지금 나의 목적이라면 정말 저 사람은 떠났거든요. 떠난 버스예요. 이별을 인정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두고 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달이면 한 달, 2주면 2주.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두고 어떤 계획표를 세우면서 일기의 형식으로 자신의 감정도 적어보고 자신의 심경을 객관적으로 정리되어가는 과정을 내가 스스로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어떤 날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어떤 날은 슬픔의 눈물이 계속 하염없이 흘러내릴 수 있고요. 어떨 때는 그 사람을 만난 것이 후회가 돼서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복합적인 감정 속에서 그 상황을 다각면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자체가 이미 내가 그 사람과 나와의 이별을 인정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내가 나를 찾아가기를 원하는. 중요한 것은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오를 때 그 사람을 그냥 죽도록 미워해 보는 거예요. 일기장에 욕도 쓰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없지만 진짜 내 속마음 다 얘기해서 그 일기장에 쓰는 거야. 그리고 거울을 보고 그 사람을 또 죽도록 욕을 해보기도 해요. 다만 이 미워하는 감정을 절대로 타인에게 던지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또 다른 후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다 보면 그 미움에 대한 얼굴을 내가 대면하게 됐을 때 내 모습의 추악함을 바라보게 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좋지 않고 더러운 감정을 쓰고 싶진 않아 라고 작정했을 때 다시 나에게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를 토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나의 육체와 정신을 단련하기 위한 이제 건강한 시간을 보내겠다. 음악 감상. 작곡을 하시는 분은 그 이별을 계기로 작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을 통해서 자기를 승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나는 너 때문에 내 몸 아프고 마음 아픈 이 시간을 끊임없이 반복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자기에 대한 주문, 다짐과 같은 것. 그러면서 쉽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얼마만큼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에 대한 만남의 시간 속에 그 추억의 기억이 어느 정도 멀어지고 둔해질 때까지는 인간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 지속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기간을 두고 살핀다고 얘기하는 것, 기간을 두고 내 감정을 살피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가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와 사랑에 대한 의미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를 배제시키는 거죠. 이별에 대한 아픔조차도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그냥 멀찍이서 나를 네. 바라보는 느낌. 네네네. 그게 객관화의 느낌일 것 같거든요. 네네. 아까 말한 일기 같은 경우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별하고 첫날에는 뭐 죽어 막 미워 막 이렇게 막 내 마음 솔직하게 써봤다가 뭐 그 다음 날에는 보고 싶어라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막 이렇게 쓰다 보면 그걸 다시 한번 돌려봤을 때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는 객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내 마음을 객관해서 바라보면서 상대 탓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 같다. 그죠? 네. 상대의 탓을 하다 보면 자신은 끊임없이 피해자가 돼요. 끊임없이 피해자가 되면 그 다음번에 연애를 할 때 그 피해에 대한 의식 때문에 좋은 사람을 놓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약점들이 다 있는데 그 약점 하나가 그 이전의 이별로 인해서 나에게 굉장히 짙은 상처로 남겨져 버리면 그 다음번에 비슷한 사람이 다가오면 가지 않아요.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한테는 그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더 좋은 것들이 있을 수 똑같은 있는. 사람이 아닐 텐데 네. 그 모습만 보고 네. 지금 이별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별을 준비 중인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별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사랑을 시작한 것은 서로로부터 시작됐잖아요. 마주보면서. 그런데 끝을 내는 것은 개인의 자율이에요. 그 사람의 이별의 감정과 사랑의 감정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사랑은 자발적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어떤 특별한 시간이고 아름다운 시간이지만 내가 아직 너를 사랑한다고 해서 너는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폭력이라는 거예요. 스토킹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감정이잖아요. 물론 사랑에는 책임이 따라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서로서로 잘 만들어 가기를 원했기도 했어요. 근데 원치 않은 이별을 했을 때 너는 왜 나한테 책임을 다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책임질 의향이 없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미 끝난 사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한 내 마음 이제 너가 아니라 내가 책임질 거야. 이 아프고 상처난 가슴 이제 내가 치유할 거야. 너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가. 근데 연인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난 너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난 너 없이는 치료될 수 없어. 라고. 그 내 마음이지만 너는 싫대요. 그럼 남겨진 나는 내가 치료해야 돼요. 네가 상처 줬으니까 책임져 이게 아니라 네. 내 상처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 네. 왜냐면 사랑을 내가 자발적으로 시작했잖아요. 물론 그쵸. 그 사람이 나에게 표현을 했지만 내가 시작한 나도 거니까. 좋으니까 했겠죠.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을 원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만약 상대는 이별을 원하는데 나는 이별을 원하지 않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선 이별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겨져 있든 그 부분은 좀 배제하고 내가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원하는 대로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다리로. 네. 근데 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나의 행동과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자극적으로 다가가거나 잘못된 방식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홀로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조용히. 내 마음이 소중한 만큼 네. 상대의 마음도 소중하니까 네, 네.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건가요? 네. 하지만 그 기다림에 대한 마음이 나의 너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갈 거라는 보장은 하지 말고 나의 마음의 변화를 또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기를 쓰는 것처럼 오늘 나는 너를 이렇게 기다리고 네가 아직까지 이렇게 그리운데 한 달이 지나니 이 마음의 또 크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계속 바라보다 보면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별의 마음 가운데서 전해지는 나의 또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 그냥 오직 너가 아니라 가능성. 다만 내 감정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으니까 내 감정 내 안에서 해결하는 것 그건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별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는 주지 않고 그냥 조용히 기다려보는 거죠. 또 모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다시 다가오게 될지. 이것이 또 타이밍이죠. 그래서 사랑에도 이별에도 제외하는 것에도 어떤 감각적인 타이밍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을 잘 보다듬어 주면서 기다리는 거. 네. 좀 아름답게 급하지 않게. 연인 관계에서 가장 피곤해지는 게 한 사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속도가 서로 맞지 않을 네. 때. 그러면 될 것도 안 된다는 거죠. 네. 상처는 과연 나쁜 걸까요? 저는 상처를 잘 해석하고 상처를 잘 받아들이고 바깥으로 다시 내보낼 수 있다면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에는 아픔과 그 경험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처가 두려워서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상처가 두려워서 뭔가에 다가가는 것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이대로 나를 보존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또 만족하면 되는데 또 사람은 또 갈망해요. 사랑을. 사랑받기를. 그런데 그 어떤 상처들이 나의 마음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상처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아프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자꾸 상처를 받는 거죠?